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1월 27일 수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미국 증시 휴장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내일은 하루 저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급하게 달려온 감이 있죠.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어제 0.6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노란색 선 라인 지지하면서 빨간색 양봉까지 어제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살짝 한 20-30% 불만족스러운 빨간색 양봉이 나왔습니다. 좀 더 강하게 올라왔으면 완벽히 지지 후 반등했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겠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드디어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면서 이 상단 라인까지 또다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 큰 추세에 있어서도 지금 상승 추세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의 손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어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강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제가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우지수 시원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또다시 미국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제도 0.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보시면 단기 지표 하락 추세, 중기 지표 하락 추세, 장기 지표 과매수권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노란색 선 라인까지 하락폭 열려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겁먹지 마시라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란색 선 라인 깨지기 전까지는 전혀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노란색 선 라인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300 부근에서 굉장한 저가 매수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말씀드렸던 추세선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300 부근에서 결국에는 지지 후 또다시 날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매수 타점 또다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하락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SOXL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강하게 가진 못하죠. 2부에서 엔비디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지만 엔비디아가 바닥 구간에서 지지 후 상승을 하려면 약 2-3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OXL도 한 2-3주 정도까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가격대로 봤을 때 일단 $25 깨지기 전까지는 겁먹을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25 깨질 때 또다시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결국엔 기다려야 되는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테슬라, SOXL, 엔비디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좋은 종목들 바닥 구간에서 많이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죠. 분산 투자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종목들로 다른 종목 안 가고 있을 때 SOXL 안 가고 있을 때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마음 편히 투자를 즐기시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다릴 줄 아는 힘은 분산 투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하락 추세 멈추고 저번 주까지는 지지를 해준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이번 주에는 지지율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결국에는 이 노란색 선 라인 뚫으면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날 7.6%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쏜 것이죠. 지금부터 TMF 이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46 깨지기 전까지는 겁먹을 필요 없이 계속 들고 가는 전략 세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도 그려드린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 갈색선 라인 결국에 깨지 않으면서 한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정확히 한 3주 정도 지지를 하고 월요일 날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1%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정고점 라인 237달러를 향해서 상승을 보여주었죠. 큰 그림 봤을 때 한 차례 상승 후에 박스권 만들고 나서 지지 후 상승하는 방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1차 목표가 237달러 바라보면서 가시면 되겠고 237달러 뚫는 순간 위로 치고 올라오는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장기 지표도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단기 지표 과매수권, 그 다음에 이 정고점 부근에 살짝의 저항은 막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하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렸던 405달러, 지금 결국에 지지를 하면서 또다시 반등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2%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기 지표가 살짝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었죠. 중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나와주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그대로 442달러 보시면 되겠고 2차 목표가 468달러 바라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 이 정고점 라인 부근 가격대로 봤을 때 540달러 부근이죠. 메타 또한 540달러 단기 조정 마무리하고 540달러 부근 찍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1.5%가량 상승을 하면서 일단 중기 지표까지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장기 지표까지 골든 크로스 나오면 메타는 정고점 뚫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오기까지는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죠. 자, 첫 번째로 이 노란색 선 라인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 또는 이 초록색 선 라인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의 시나리오를 알려드렸지만 일단 어제 3.2%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첫 번째 시나리오로 방향성을 살짝 돌려놓았습니다.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다음 주에 골든 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죠. 자, 아마존닷컴은 지금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이 하단 라인 부분에서 상단 라인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에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퀴닉스 큰 추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퀴닉스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에퀴닉스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것이고 하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지금 매우 좋은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또다시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 보여주었다가 또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 월요일날 윗골이 달린 음봉을 보여주면서 일단 단기 조정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 파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9.4달러입니다. 29.4달러 깨질 때 1차 비중 축소 해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선 라인 봐주시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온큐 같은 경우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서 들어갔었죠.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들어갔었고 보시다시피 10월 9일날 아이온큐 1등으로 탑픽 종목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 약 한 달 반 동안 270%가량의 상승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이러한 종목 계좌에 하나만 있어도 다른 종목들 살짝씩 하락 나오는 거 전혀 전체 계좌에 영향 주지 않고 플러스인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만큼 분산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커뮤니티 글 어디서 보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 커뮤니티 글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이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 커뮤니티란에 있는 글들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BI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TO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중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단기 조정이 나와주었죠. 이러한 단기 조정은 일단 빨간색 선과 이 노란색 선 라인이 겹치는 이 구간까지의 살짝의 하락폭은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1차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시간 외에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2.8%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상승의 폭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역시 알려드리고 있는 라인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조정 구간, 이 노란색 선 라인까지의 하락폭은 존재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어제 파란색 선 라인 깨질 때 1차적인 비중 축소 하셨을 거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선 라인 봐주시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노란색 선 라인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노란색 선 라인에서 좀 바닥 구간 좀 다지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파크 이 빨간색 선과 갈색 선 라인이 있는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지표 바닥 구간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중기지표 바닥 구간 다지고 상승적으로 전환됐을 때 이러한 큰 상승이 나와주겠죠. 이러한 기간은 다음 주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라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홀딩스 지금 단기 지표 지금 데드크로스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을 보여줬던 것이고, 마라홀딩스도 결국엔 살짝 조정 후에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정 구간 마지노선은 이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1달러 부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모바일 US 보도록 하겠습니다. T모바일 US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어제도 2%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이 전고점 부근 라인 깨고 상승 보여줄 때 이때 모아갔습니다. 하나의 깃발형 삼각 수렴을 뚫고 올라올 때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간 것이죠. 지금까지 약 4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선 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다음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최근에 매수 타점 잡고 계속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죠. 일단 전고점 1차 목표가 484달러 바라보면서 가져가고 있고, 이 위에 뚫게 되면은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차례 큰 상승 나와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 어제 또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상승 추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SPY 모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라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노란색 선 라인 또 지지 후 반등을 보여준 것이죠.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직까지 상장 폐지의 리스크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죠.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초록색 선 라인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어제 살짝 조정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차트도 차트지만 지금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없어져야 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상장 폐지의 리스크만 없게 된다면 충분히 엄청난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엔비디아, 델테크놀로지, TQQQ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의 돈은 한정적이고 우리의 월급은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주식, 최적의 주식에다 모아가는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모아가는 투자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이 커뮤니티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2부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